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1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3일 날 MDL을 넘어서 귀순한 오청성 병사를 치료했던 이국종 교수가요. 모처럼 어딘가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ever I'm having a look at your Black Hawk is touching down on my helipad in Aju University Trauma Center, it's a really great feeling. It's not only that one of the helicopters is just simply touching down on our ground helipad, but also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serving for our troops in the front line.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국종 교수가 오늘 어디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네, 국회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모임, 그러니까 보수 야권 그런 의원들, 인사들의 그런 모임에서 더스트오프 팀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에게 오청성을 빠르게 후송한 이 팀에게 표창을 내리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을 좀 남겼는데요. 더스트오프 팀의 헬기가 착륙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다라면서 함께 일한 것이 상당히 영광이다 말할 정도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좀 되새겨 보니까 오청성 병사에게 이국종 교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미군의 더스트오프 팀이 너를 살렸다. 내가 아니라 미군이 살린 것이다 하면서 큰 감사를 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죠. 포용과 도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줄여서 포도 모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의 의무항공대 더스트오프 팀의 표창식을 수여하는 자리에 이국종 교수가 함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더스트오프 팀이 그동안 보면 이국종 교수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국종 센터장이 CNN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더스트오프 팀을 극찬한 바가 있었고, 그동안 CNN과도 더스트오프 팀 이제 전역한 병사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actually let him know that the people who saved your life is not me, but the Dostok team. Immediately, I saw his condition and I could tell he was probably going to die in the next 15 minutes. I knew if I didn't do it, that he was going to die. So, and from the time I got him into the aircraft, I said a prayer because I saw his condition and I didn't think he was going to make it. I'm just glad he's okay, that he crossed the border, he got shot at 5 times. That's quite a price to pay for freedom. 저는 사실 이번에 오청성 병사 사건 때문에 이 더스트오프 팀을 알게 됐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더스트오프 팀. 영화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베트남전에서 이제 헬기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62년도에 이제 의무항공팀을 이제 이름 붙일 때 Dedicated Unhesitating Service to Our Fighting Forces 이래가지고 발음이 좋은데요, 이준석 위원장. 역시 유학생, 미국에서 공부한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더스트오프라는 게 사실 이제 먼지를 일으킨다, 아니 먼지를 털어내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헬기가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 미국 사람들이 무기 체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름 지을 때 저런 식으로 의미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줄임말이 Phased Array Tracking Radar Interceptor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다 이름 붙여놓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원래 뭐냐면은 미국에서 우리 부를 때 원래 우리 미국 입장에서 미한 FTA를 부르는 게 맞잖아요. US 코리아 FTA를 부르는 게 맞는데 미국 사람들도 코 US FTA를 부릅니다. 줄여서 코러스 FTA를 부르는데 이게 코러스는 합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창이라는 의미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미국 사람들이 약간 네이밍 센스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더스트오프라는 이름도 상당히 좀 유명해졌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스트오프 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그 이국종 교수가 국회를 찾아서 채널A 취재팀이 이국종 교수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좀 단독 인터뷰를 가져봤는데 이국종 교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뭔가 또 뒷얘기를 전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오청성 병사에 대한 이 소식들 그리고 이제 그리움을 좀 나타낸 건데 오청성 병사를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먼저 영상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호사분들이 많이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청성 병사를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실제 이렇게 간호해주던 우리 간호사들이 동갑내기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얘기도 말도 잘 통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직접 전화가 닿아서 예, 예. 잘생겨서 그런가요?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셔서 맞아요. 예, 잘생겼어요. 현빈 비슷해요. 봤을 때 인간적으로 매력이 느껴진다. 괜찮죠. 예. 저는 이 스토리는 나중에 영화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간호사들이 오병사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간호사들이 아무래도 동갑내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인간적으로 교류도 많았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뭐 얼굴을 아직 못 봐가지고 판단은 안 되지만 뭐 오청성 병사가 잘생겼다, 뭐 현민 닮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뭐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오청성 병사가 인간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던 건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의료팀과 붙어 있었고 또 나갈 때 의료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좀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간호사들이 소식을 계속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자꾸 오청성 병사 현빈 닮았다고 하니까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잘생긴 병사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그런데 보면은 오청성 병사가 11월 13일 날 귀순을 하고 아주대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5일 날 저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노 기자가 좀 수도병원 쪽을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네, 사실 아주대병원도 몇 차례 오청상 병사의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수도병원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이런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좀 합동조사팀이 또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떻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제한돼서. 일단 군의 어떤 보건정책과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데다가 뭐 국정원과 통일부 다 얽혀 있는 이제 합동조사팀이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상태로는 본인의 재량으로는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청성 병사의 상태는 정말 극히 일부의 어떤 그 병원 의료진만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병동도 비공개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네. 오병사가 지금 귀순을 한 지 이제 한 이틀 정도 있으면 딱 2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수도병원 옮겨진 이후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뭐 정부 방침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될까요? 합동신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 정보를 이제 캐내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오청성 병사의 건강도 있지만은 이제 귀순 의사를 최근에 명백히 밝혔다는 정보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당시 넘어온 것이 우발적인지 아니면 진짜 귀순 의사가 있어서 넘어온 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럼 우리 국민이 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게 가장 최근에 정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병사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오청성 병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이었죠.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오청성 병사랑 리선권 조평탕 위원장이 넘어오는 저 모습, 글쎄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죠, 강 기자? 예, 누구는 급하게 뛰어서 총탄을 피해가면서 맞아가면서 뛰어와야 되는 곳인데 누구는 여유롭게 걸어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이색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청성 병사는 또 저 가운데로 건너온 게 아니라요. 이 중립국 저 감독위원회라고 저 파란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을 우회해서 돌아왔거든요. 또 도랑에 빠져서 총탄을 피해서 들어왔는데 리성권은 뭐 일단 그 가운데에 당당히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비교가 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두 달 전만 해도 뭐 도발 가능성 점쳐지고 뭐 탈북자가 저렇게 위급하게 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상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좀 그것도 이색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저렇게 저 총알을 맞아가면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고요. 누군가는 당당하게 저렇게 또 MDL을 넘어서 회담을 위해서 넘어오고 저 장소가 거의 뭐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지난번에 이제 오청성 병사 넘어왔을 때 북한 전문가들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청성 병사도 JSA 근무할 정도면은 북한 내에서 성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반대로 보면은 그 위에 또 있는 소위 말하는 간부급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북한 체제라는 것이 많이 괴리되었다. 성분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소위 말하는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까지도 이제 탈출을 갈망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일부 북한 지도층만 그리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북한의 뭐 붕괴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저런 대비되는 영상을 보면서 좀 보게 됩니다. 저게 지금 남북 간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읽는 게 정확한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오청성 병사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순 병사가 본인이 귀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배경을 털어놨는데, 글쎄요, 이게 도대체 우리 군 당국의 대비가 뻥 뚫렸다고 봐야 될지 좀 충격적인데요. 예, 뭐 지난해 6월에 이제 귀순을 이제 DMZ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군 당국에서는 정해진 귀순 지점에서 안전하게 인도를 해서 왔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귀순 병사가 좀 다른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상황이 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귀순 병사가 이제 1시간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포복을 해왔고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난 아무런 공격 의사가 없다 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우리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예, 그래서 하도 계속 기다리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추진 철책, 그러니까 GP와 GP 사이를 잇는 철책이니까 바로 초소 앞까지 왔는데도 그때서야 이제 남한 군인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전에 보면은 초소 문을 똑똑 두드려서 이제 노크 기순했다는 그 털부자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거의 노크는 안 했지만 그 바로 앞에서 거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 넘어온 사실을 한국 군인들이 알아챘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계의 허술함을 좀 입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귀순 병사가 MDL 넘을 때까지, 군사분계선 넘을 때도 우리 군은 몰랐다는 거고, GP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계속 걸어갈 때, 그때 돼서야 이제 우리 군 당국은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 수백 미터 되는 그 구간 동안 우리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전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준석 위원장, 그 우리 군에서 이 북한군 당시 병사를 보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파악은 했습니다만, 근데요, 이 우리 쪽 병사가 속옷 차림에 뭐 방탄 헬멧도 안 쓰고 있었고요. 저는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북한군 병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이제 경계를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들, 특히 악천후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열상 감지 장치부터 많은 것들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악천후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저런 의사가 아니라, 귀순 의사가 아니라 만약 도발 의사를 가지고 넘어올 때도 그럼 막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구심 같은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계 사례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군의 기강 회의를 따지기에는 우리 준선이 좀 길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요. GP면은 우리 최전방 지역인데 어떻게 북한군 병사가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속옷 차림에 방탄 헬멧도 안 쓰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3일 날 MDL을 넘어서 귀순한 오청성 병사를 치료했던 이국종 교수가요, 모처럼 어딘가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ever I'm having a look at your Black Hawk is touching down on my helipad in RGUC Trauma Center, it's a really great feeling. It's not only that one of the helicopters is just simply touching down on our ground helipad, but also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serving for our troops in the front line.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국종 교수가 오늘 어디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네, 국회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모임, 그러니까 보수 야권 그런 의원들, 인사들의 그런 모임에서 더스트오프 팀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에게 오청성을 빠르게 후송한 이 팀에게 표창을 내리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을 좀 남겼는데요. 더스트오프 팀의 헬기가 착륙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다라면서 함께 일한 것이 상당히 영광이다 말할 정도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좀 되새겨 보니까 오청성 병사에게 이국종 교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미군의 더스트오프 팀이 너를 살렸다. 내가 아니라 미군이 살린 것이다 하면서 큰 감사를 전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죠. 포용과 도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줄여서 포도 모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의 의무 항공대 더스트 오프 팀의 표창식을 수여하는 자리에 이국종 교수가 함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더스트 오프 팀이 그동안 보면 이국종 교수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국종 센터장이 CNN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더스트 오프 팀을 극찬한 바가 있었고, 뭐 그동안 CNN과도 더스트 오프 팀 이제 전역한 병사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actually let him know that the people who saved your life is not me, but the Dostok team. Immediately, I saw his condition and I could tell he was probably going to die in the next 15 minutes. I knew if I didn't do it, that he was going to die. So, and 뭐 Phased Array Tracking Radar Interceptor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름 붙여놓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원래 뭐냐면은 미국에서 우리 부를 때 원래 우리 미국 입장에서 미한 FTA를 부르는 게 맞잖아요. 예, 예. US 코리아 FTA를 부르는 게 맞는데 미국 사람들도 코 US FTA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코러스 FTA라고 부르는데 이게 코러스 그럼 합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창이라는 의미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미국 사람들이 약간 네이밍 센스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더스트 오프라는 이름도 상당히 좀 유명해졌는데 네.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스트 오프 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그 이국종 교수가 국회를 찾아서 채널A 취재팀이 이국종 교수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좀 단독 인터뷰를 가져봤는데 이국종 교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뭔가 또 뒷얘기를 전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뭐 오청성 병사에 대한 이 소식들 그리고 이제 그리움을 좀 나타낸 건데 오청성 병사를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from the time I got him into the aircraft, I said a prayer because I saw his condition and I didn't think he was going to make it. I'm just glad he's okay. That he crossed the border. He got shot at 5 times. That's quite a price to pay for freedom. 저는 사실 이번에 오청석 병사 사건 때문에 이 더스트 오프 팀을 알게 됐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더스트 오프 팀. 영화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베트남전에서 이제 헬기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62년도에 이제 의무 항공팀을 이제 이름 붙일 때 Dedicated Unhesitating Service to Our Fighting Forces 이래가지고 발음이 좋은데요, 이준석 위원장. 역시 유학생. 미국에서 공부한 게 유학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더스트 오프라는 게 사실 이제 먼지를 일으킨다 아니 먼지를 털어내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헬기가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 미국 사람들이 무기 체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름 지을 때 저런 식으로 의미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줄임말이